이번 영상에서는 등속운동과 가속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등속운동이니까, 자, 물체의 운동이 항상 일정한 그런 운동이 되겠죠. 자,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등속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물체가 처음에 XI 위치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변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하시죠? 시간과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시간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였고, 자, 요 직선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A점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되었었는데, 자, 이 물체는 현재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나 같은 크기를 갖겠죠. A하고 B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나 아니면 A점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나 B점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나 어떠한 그래프가 됐든지 간에 기울기가 같을 테니까, 자, 이 물체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같은 운동이 될 거예요. 얘를 지금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자, 물체의 평균 속도는 어떤 식으로 정의했었죠? 델타 t분의 델타 x로 정의를 했었어요. 어떠한 시간 간격 동안 변이가 얼마냐. 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면 될 테고, 자, 변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주면 될 테니까. 그런데 등속 운동에 있어서는 물체의 평균 속도가 결국은 물체의 순간 속도와 같을 테니까, 자, 여기서 V는 물체의 순간 속도라고 합시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자, 물체의 위치하고 속도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 식을 물체의 나중의 위치 XF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XI 우변 넘어가니까 플러스 XI 될 테고, 자, T 넘어가면은 플러스 VT 되겠죠. 자, 바로 이 식이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자, 물체의 나중의 위치는 처음의 위치 플러스 VT가 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가속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말을 하는 거고, 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평균 가속도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에버리지. 자, 가속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자, 벡터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자, 물체의 평균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시간 변화량분의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 자, 이게 바로 물체의 평균 가속도에 대한 정의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시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체의 나중의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면 될 테고,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서 속도가 벡터인가 아닌가, 벡터 표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물체의 평균 가속도에 대한 정의식이 될 테고, 자, 그렇다면은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순간 가속도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자,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 간격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즉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이게 바로 물체의 순간 가속도에 대한 식이 되겠어요. 자, 이 식을 간단하게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자,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질 때, 이때 이 시간 변화를 우리는 dt라고 쓸 테고, 물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속도 변화 또한 매우 작을 테니까, 자, 속도의 변화는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수학에서 뭐라 그래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준다. 자,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자,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dt분의 dx. 즉,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게 되면, 자, 물체의 순간 속도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v가 물체의 속도니까, 자, v에다가, 자, 요식을 한번 대입을 하죠. dt분의 dx. 자, 얘 어떻게 써요? 얘는 dt 제곱분의 d제곱 x라고 씁니다. 자, 얘는 자,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나온다는 의미죠. 자, 다시 정리하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한 번 미분을 하게 되면 물체의 순간 속도가 나오고, 자, 이 순간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지금 자, 시간에 대한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곡선상에 임의의 두 점을 한번 잡아보죠. 자, 이 점은 시간이 t1일 때 속도 v1이라는 의미고, 자, 이 점은 시간 t2일 때 그때의 물체의 속도가 v2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자,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까,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t2에서 t1을 빼주면 되겠네요. t2-t1. 높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거니까, 자, v2-v1이 되겠죠. 자, 얘는 결국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될 테고, 델타 t분의 델타 v는 물체의 평균 가속도에 대한 정의식이었죠. 결국은 이것이 물체의 평균 가속도다. 자, 내가 여기 지금 뭐 귀찮아서 벡터 표시 화살표를 다 생략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여기 속도라는 거 아시니까 제가 벡터 표시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시간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 시간 간격 동안의 물체의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체의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접선의 기울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시간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살펴봤죠. 델타 t분의 델타 x는 물체의 평균 속도였고, 그리고 그 곡선에 그린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였듯이 여기서도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물체의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시간이 t1인 요 위치에 접선이 그렸다라면은,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 t1일 때의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 t2인 이 점에다가 접선을 그렸다라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 t2인 그 순간의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여기다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꽤나 컸죠.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체의 순간 가속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좀 더 연장되어 있었다면, 자,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자, 그 순간 물체의 가속도는 0이었고, 자, 그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물체의
가속도가 음의 값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고, 물체의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자, 요 지점까지는 물체의 속도가 증가했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물체의 속도가 감소함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우리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자, 이 정도 내용은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책을 참고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동네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은 지금 가기가 좀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됐든지 간에 일반 물리학 책을 빌려서 보시면은 자, 이 정도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을 때, 자, 둘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기나 몽땅 같잖아요. 자, 이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자, 이 그래프에서는 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인데, 자, 시간 t2일 때의 가속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평균 가속도가 가장 작고, 자, 시간 t1일 때의 가속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죠. 자,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체의 가속도가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자,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변하다가, 자, 다음 이렇게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 이렇게 변했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게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순간 가속도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몽땅 다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양의 값을 가질 테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에 있어서의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떤 값으로 일정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이 구간에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일정하죠. 음의 값으로 일정하다. 자, 뭘 의미합니까? 물체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으로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이 구간은 물체의 가속도가 양의 값으로 일정하죠. 비록 속도는 음의 영역에 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물체의 가속도는 양의 값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미분을 한다라고 해요, 수학에서. 자, 수학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얻어내는 과정을 미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 그래프에서 자, 위의 그래프를 얻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미분 반대가 뭐예요? 미분 반대가? 그렇죠. 적분이죠. 자, 반대 과정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해요.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 그래프 내부의 면적을 구하는 게 바로 적분이에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쉽게 말해서 이 그래프를 아주 작은 영역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면적들을 차근차근 더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얻어지느냐? 이러한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그렇죠? 자,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자, 더해지는 면적이 계속해서 일정할 테니까, 그렇죠? 요 면적이 바로 속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그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0이니까, 우리가 적분할 면적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구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서 요 영역까지는, 자, 더해지는 면적이, 반대지, 잘못했죠. 요게 아니라, 자, 요 면적들이 더해질 텐데, 자, 더해지는 면적이 일정한데, 대신 음의 영역이에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음 요 구간은 더해지는 면적이 양의 값으로 일정하니까 또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를 순차적으로 더해가면은 이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 그래프를, 즉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적분을 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면적을 순차적으로 더해서 그리게 되면은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그래프가. 자, 그리고 여기에 얻어지는 그래프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래프가 얻어질까요? 그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 위치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완성하신 다음에, 자신 있는 분은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조언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